당신은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몸을 움직이려 할 때 허리가 뻣뻣하고 묘하게 힘이 빠진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무릎은 크게 쓰지 않았는데도 계단을 오르다 보면 불편하고 손목은 가벼운 물건만 들어도 시큰거립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나 나이 탓으로 돌리기 쉽습니다. 원래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지만 사실 이런 작은 신호가 뼈 속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변화를 알려주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골다공증이라는 보이지 않는 질환이 서서히 다가옵니다. 골다공증은 뼈의 강도가 약해지고 속이 비어가는 과정인데 통증이 뚜렷하지 않아 초기에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조금 굽었다거나 키가 예전보다 줄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사진을 보고서야 깨닫습니다. 이처럼 눈에 띄지 않게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작은 충격에도 뼈가 쉽게 부러질 수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단순한 나이 탓이라고 여기던 통증이 실제로는 첫 번째 경고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의 70%가 이런 초기 신호를 놓치고 살아갑니다. 단순한 근육통으로 오해하거나 약국에서 파스를 붙이고 진통제를 먹으며 넘겨버리는 것이지요. 하지만 뼈는 근육과 달리 스스로 회복력이 약합니다. 놓치면 놓칠수록, 잃으면 잃을수록 되돌리기가 훨씬 힘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진료했던 한 환자분은 65세 남성이었습니다. 평소 건강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 손주를 안아 올리다 손목에 골절이 생겼습니다. 단순히 운이 나빴다고 생각하셨지만 검사를 해보니 이미 골밀도가 정상 수치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몇 차례 허리 통증이 있었지만 그냥 허리 디스크쯤으로 여기고 병원을 찾지 않으셨던 겁니다. 이처럼 사소한 불편함은 무심히 지나가기 쉽지만 사실은 신체가 보내는 작은 구조 신호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골다공증은 여성에게만 오는 병이라는 인식입니다. 실제로 폐경 이후 여성에게 흔하긴 하지만 남성도 60세 이후에는 호르몬 변화와 함께 위험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남성 환자들의 상당수가 나는 뼈 튼튼한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런 병이? 라며 놀라곤 합니다. 이처럼 나는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이 가장 큰 방해물이 됩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오해를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뼈가 약해지면 반드시 통증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사실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뼈가 약해지더라도 별다른 통증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은 조용한 도둑이라고 불립니다. 증상이 없다고 안심할 수 없다는 점, 바로 이것이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교훈입니다. 앞으로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병을 예방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뼈의 건강은 곧 삶의 자유와 직결됩니다. 스스로 걷고 스스로 움직이고 손주와 함께 뛰놀 수 있는 자유 말입니다. 뼈를 지킨다는 것은 결국 당신의 독립성을 지키는 것과 같지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숨어있는 골다공증의 그림자가 어떻게 우리의 일상 속에 드리워져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이 거울 앞에 서서 허리를 곧게 펴려고 하지만 예전만큼 잘 펴지지 않는 걸 느껴본 적이 있나요? 옷을 입을 때 허리가 구부정해진 모습이 눈에 띄지만 단순히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라고 생각하며 넘어갑니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에도 뼈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골다공증의 그림자입니다. 골다공증은 조용한 도둑이라 불립니다. 왜냐하면 증상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뼈가 점점 약해지고 속이 비어가도 특별한 통증 없이 오랫동안 진행됩니다. 마치 집의 기둥 속에 하얀 개미가 천천히 파고드는 것과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버리듯이 작은 충격에도 뼈가 쉽게 부러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순간이 올 때까지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병원 통계에 따르면 골다공증 환자의 상당수는 골절을 경험하고 나서야 처음 진단을 받습니다. 허리뼈가 내려앉으면서 갑자기 키가 줄거나 평범한 넘어짐에도 고관절이 부러지는 시기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단순히 뼈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삶의 질 전체가 흔들립니다. 걷기 어렵고 외출을 꺼리게 되고
스스로를 돌보는 힘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제가 만난 한 72세 여성 환자분은 단순히 집에서 미끄러져 넘어졌을 뿐인데 허리뼈가 골절되었습니다. 이후로는 예전처럼 활발하게 시장도 다니지 못했고 심리적으로도 위축되어 우울감까지 겪게 되셨습니다. 사실 그 전부터 허리 통증과 키가 줄어드는 변화를 느끼셨지만 디스크 때문이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던 겁니다. 이처럼 골다공증은 환자의 삶을 조용히 잠식해 들어가며 결국에는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똑같이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골다공증의 진행 속도는 개인차가 크고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햇볕을 자주 쬐고 꾸준히 움직이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진행이 늦습니다. 반면 집안에만 머물고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 분들은 더 빨리 영향을 받습니다. 학계에서도 여전히 논란이 되는 부분은 누가 가장 빨리 위험해지는가입니다. 가족력, 호르몬 변화, 영양 상태, 생활 습관 등 다양한 요소가 얽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골다공증은 단순히 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뼈가 약해지면 자연스럽게 자세가 변하고 근육과 관절에도 부담이 가게 됩니다. 결국 허리, 무릎, 고관절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지요. 그래서 단순히 뼈 건강이 아니라 전신 건강의 기초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증상이 없다고 안심하지 마라. 많은 분들이 통증이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골다공증은 그 순간에도 조용히 진행됩니다. 결국 보이지 않는 그림자를 직시해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내용에서는 특히 60세 이상 인구의 72%가 놓치고 있는 골다공증 초기 신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히 나이 탓이라 여기며 무심코 지나가는 사소한 신호들이 사실은 얼마나 중요한 경고음인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당신은 혹시 최근 들어 조금만 움직여도 허리가 뻐근하거나 아침에 일어날 때 등이 무겁게 느껴진 적이 있나요? 아니면 예전보다 키가 약간 줄어든 것 같다고 느낀 적은요? 대부분은 자세가 나빠져서 그렇겠지. 혹은 나이 들면 당연히 줄어드는 거지라고 생각하며 넘어갑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변화가 골다공증의 초기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의 약 72%가 골다공증의 경고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10명 중 7명 이상이 뼈 건강이 이미 악화되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문제는 이 신호들이 매우 미묘하고 일상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리 통증, 가벼운 통증이 반복되거나 오래 앉아 있다. 일어날 때 허리가 뻐근합니다. 많은 분들이 허리 디스크나 근육통으로 착각합니다. 키 감소, 몇 년 새이 3cm 줄었는데도 나이 탓으로만 생각합니다. 사실은 척추 압박 골절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작은 골절, 손목이나 발목이 사소한 충격에도 쉽게 골절됩니다. 이를 단순히 운이 나빴다고 여기지만 뼈의 밀도가 이미 낮아졌다는 증거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한 68세 남성 환자는 내가 키가 줄었다니 말도 안 된다며 웃어넘기셨습니다. 하지만 촬영 결과 척추뼈가 약해져 압박 골절이 일어나 있었고 그로 인해 키가 줄어든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 초기 신호를 더 일찍 알아차렸다면 심각한 골절로 이어지기 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학계에서도 아직 논쟁이 있는 부분은 왜 일부 사람들은 이런 초기 신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거의 느끼지 못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호르몬 변화, 유전적 요인, 생활 습관이 모두 작용하지만 여전히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 증상 없으니 괜찮다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도 뼈는 이미 속으로 약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입니다. 골다공증의 초기 신호는 일상 속 작은 불편함으로 위장되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를 무심코 지나치면 어느 순간 큰 골절로 이어져 삶 전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할머니 환자분은 몇 달 전부터 아침마다 허리가 뻐근했지만 그냥 스트레칭으로 넘기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단순히 의자에서 일어나려다 척추 골절이 생겨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 후로는
스스로 외출하기 힘들어졌고 삶의 활력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런 사례를 접할 때마다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작은 신호일수록 더 크게 귀 기울여야 한다고요. 이제 우리는 그 작은 통증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왜 무시하면 안 되는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다음에서는 사소해 보이는 통증 하나가 어떻게 골다공증의 중요한 단서가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혹시 허리가 뻐근하거나 손목이 욱신거릴 때 대수롭지 않게 넘긴 적이 있나요? 하루 종일 집안일을 했으니 당연히 근육통이겠지, 무거운 물건을 들었으니 손목이 아픈 거겠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통증이 사실은 골다공증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골다공증은 초기에는 뚜렷한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허리나 관절에 느끼는 작은 불편감을 단순히 나이 탓이나 생활 습관 탓으로 돌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뼈가 점점 약해지면서 미세 골절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가벼운 통증이 신호처럼 나타납니다. 허리의 압박 골절로 인해 뼈가 주저앉으면 묵직한 뻐근함이 생기고 손목뼈가 약해지면 아주 작은 충격에도 통증이 심해집니다. 제가 진료했던 66세 여성 환자분은 오랫동안 허리 통증을 허리 디스크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파스와 진통제에만 의존하다 어느 날 갑자기 허리가 뚝 하는 느낌과 함께 주저앉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척추 압박 골절이 이미 진행 중이었지요. 사실 수개월 전부터 몸이 보낸 작은 신호를 알아차렸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겁니다. 작은 통증을 무시하면 왜 위험할까요? 그 이유는 뼈의 손상이 눈에 보이지 않게 누적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약해진 뼈는 근육처럼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 통증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지금부터 관리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라는 경고음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논쟁도 존재합니다. 모든 허리 통증이나 관절 통증이 골다공증 때문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근육통, 관절염, 디스크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령에서 반복되는 작은 통증은 반드시 검사를 통해 원인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냥 넘겨버리는 것이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한 환자분은 손주와 놀다가 손목을 조금 삐끗했을 뿐인데 뼈가 부러져 깁스를 해야 했습니다. 그분은 평소에도 손목이 시큰거렸지만 피곤해서 그렇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통증이 이미 골밀도가 크게 떨어졌다는 신호였던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몸이 보내는 사소한 신호를 무시하는 것은 단순한 방심이 아니라 미래의 큰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요. 작은 통증이야말로 뼈 건강의 중요한 단서입니다. 다음에서는 많은 한국 시니어들이 흔히 갖고 있는 잘못된 상식 때문에 왜 더 늦게 골다공증을 발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잘못된 믿음들이 어떻게 우리의 뼈를 더욱 위태롭게 만드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한국 시니어들이 골다공증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말은 여자들이나 걸리는 병이지입니다. 실제로 폐경 이후 여성에게 흔히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때문에 남성들은 자신과 상관없는 문제라 여기며 방심합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보면 남성 역시 60세 이후에는 여성 못지않게 뼈가 빠르게 약해지고 골절 위험이 크게 올라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70세 남성 환자분은 무릎 통증으로 내원하셨습니다. 검사 도중 골밀도를 측정해 보니 이미 뼈의 강도가 정상치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환자분은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골다공증은 여자들만 걸리는 병인 줄 알았어요. 실제로 많은 남성 환자들이 같은 오해를 갖고 계십니다. 이 잘못된 상식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또 다른 흔한 오해는 나는 뼈가 튼튼한 편이니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젊었을 때 농사일이나 운동을 많이 했다고 해서 평생 뼈가 튼튼할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뼈는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밀도가 감소하고 호르몬 변화와 영양 부족이 겹치면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뼈의 상태는 겉모습으로 알 수 없는데도 나는 괜찮을 거야 라는 자신감이 많은 분들을 위험하게 만듭니다. 여성 환자들의 경우도 또 다른 잘못된 상식이 있습니다. 나는 우유를 많이 마시니까 걱정 없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우유는 칼슘 섭취에 도움이 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햇볕을 쬐어 비타민 D를 합성하거나
꾸준한 운동으로 뼈에 자극을 주어야 칼슘이 제대로 뼛속에 들어갑니다. 단순히 음식 하나로 골다공증을 막을 수 있다는 믿음은 위험한 단순화이지요. 학계에서도 논란이 되는 부분은 왜 일부 사람들은 같은 생활 습관을 가지고도 골다공증 진행 속도가 크게 차이 나는가 하는 점입니다. 유전적 요인, 호르몬 분비량, 소화 흡수 능력 등 다양한 요소가 얽혀 있어 정답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잘못된 상식과 방심이 가장 큰 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골다공증은 특별한 사람이 걸리는 병이 아닙니다. 나이든 모든 사람에게 찾아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를 가리지 않고 젊었을 때 튼튼했더라도 지금 뼈의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에서는 우리 뼈를 서서히 약하게 만드는 생활 습관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이 어떻게 뼈의 건강을 위협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아침마다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있나요? 혹은 식사 후에 담배를 피우며 하루를 마무리하나요?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습관들이 사실은 뼈 건강을 은밀히 해치고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진행되지만 생활 습관이 나쁘면 그 속도는 훨씬 빨라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카페인 섭취입니다. 커피, 녹차, 에너지 음료 등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소변으로 칼슘이 배출되는 양을 늘려 뼈를 약하게 만듭니다. 하루 한두 잔의 커피는 괜찮지만 습관적으로 여러 잔 마신다면 뼈 건강에는 큰 부담이 됩니다. 또 다른 문제는 흡연입니다. 담배 속 니코틴은 뼈의 혈류를 방해하고 칼슘 흡수를 떨어뜨리며 뼈를 만드는 세포의 활동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골다공증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운동 부족도 큰 적입니다. 뼈는 자극을 받아야 단단해집니다.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 계단 오르기 같은 활동이 뼈에 압력을 주어야 새로운 뼈 세포가 생성됩니다. 그러나 TV 시청이나 스마트폰 사용으로 하루 종일 앉아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뼈는 점점 힘을 잃습니다. 심지어 넘어질까봐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그럴수록 뼈는 더 약해지고 실제 낙상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또 하나 흔히 간과되는 습관은 과도한 음주입니다. 알코올은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뼈를 만드는 세포의 기능을 억제합니다. 제가 만난 한 환자분은 평생 술자리를 즐기셨는데 65세의 고관절 골절로 큰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이후 회복이 늦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분은 늘 나는 술 잘 마시니 건강하다고 믿으셨지만 뼈만큼은 조용히 손상되고 있었던 겁니다. 학계에서도 흥미로운 논의가 있습니다. 적당한 술, 예를 들어 하루 한두 잔의 와인은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고 반대로 조금의 알코올도 장기적으로는 뼈를 약화시킨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확실한 것은 과음은 뼈 건강에 절대적으로 해롭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기억할 교훈은 단순합니다. 나쁜 습관 하나가 수년간 쌓이면 뼈의 강도를 무너뜨린다는 점입니다. 단번에 큰 해를 주는 게 아니라 조용히 하지만 꾸준히 영향을 주지요. 그래서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뼈는 하루아침에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어제의 습관이 오늘의 뼈를 만들고 오늘의 습관이 내일의 뼈를 지킵니다. 이제 우리는 뼈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영양소, 바로 칼슘과 비타민 D의 진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많이 먹으면 좋다고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칼슘과 비타민 D에 대한 잘못된 믿음과 진짜 효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칼슘과 비타민 D는 뼈 건강 이야기에서 빠질 수 없는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칼슘만 많이 먹으면 뼈가 튼튼해지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칼슘을 많이 섭취한다고 해서 반드시 뼈에 잘 쌓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칼슘은 뼈의 기본 재료입니다. 하지만 칼슘이 몸속으로 들어와도 흡수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이 장에서 흡수되어 뼈로 이동하도록 돕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햇볕을 쬐면 피부에서 합성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합성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은 노년층은 쉽게 비타민 D가 부족해집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75세 여성 환자분은 매일 우유를 챙겨 마시고 칼슘 보충제까지 복용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골밀도 검사를 해보니 뼈가 여전히 약했습니다. 원인을 확인해보니 비타민 D 수치가 매우 낮았던 겁니다. 햇볕을 거의 쬐지 않고 평소 외출도 잘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결국 칼슘은 들어왔지만 뼈까지 전달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칼슘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는 것도 위험하다는 점입니다. 혈액 속 칼슘 농도가 과도하게 높아지면 신장결석이나 혈관 석회와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필요한 양만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강조합니다. 학계에서도 논란이 있는 부분은 바로 보충제의 효과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칼슘과 비타민 D 보충제를 함께 복용하면 골절 위험이 줄어든다고 보고하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보충제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의 상태, 혈액 검사 수치, 식습관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최근의 흐름입니다. 칼슘을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우유, 멸치, 두부, 시금치 같은 식품이 좋은 예입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쬐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하루 20분 정도 얼굴과 손등에 햇볕을 받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겨울철이나 외출이 어려운 분들은 보충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에게 제가 늘 드리는 조언은 이렇습니다. 칼슘은 재료, 비타민 D는 운반자, 운동은 시공입니다.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뼈집이 튼튼하게 지어집니다. 한 가지만 챙겨서는 결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뼈 건강에 있어 또 하나 간과되기 쉬운 영양소, 단백질의 역할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은 근육만을 위한 영양소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단백질은 뼈를 지탱하는 데에도 필수적입니다. 다음에서는 단백질이 어떻게 뼈를 살리고 노년기에 왜 꼭 필요한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이야기하면 곧장 운동선수나 근육 만드는 사람에게 필요한 영양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단백질은 뼈 건강에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사실 뼈는 단순히 칼슘 덩어리가 아니라 그 안에 단백질로 이루어진 그물망이 존재하고 그 위에 칼슘이 붙어 단단해지는 구조입니다. 다시 말해 단백질은 뼈의 골조를 만드는 기초 자재입니다. 노년기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먼저 뼈 속 단백질이 줄어들면서 뼈가 부서지기 쉬운 부스러기 뼈로 바뀝니다. 또 근육량이 감소해 균형을 잡기 어렵게 되고 작은 낙상에도 쉽게 골절이 생깁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뼈를 직접적으로 지킬 뿐 아니라 간접적으로도 골절을 예방합니다. 제가 만난 70대 남성 환자분은 평생 채식 위주로만 드셨습니다. 건강을 지키려는 마음이셨지만 단백질 섭취가 극도로 부족했습니다. 결국 체중이 급격히 줄고 근육이 약해지면서 자주 넘어지셨고 그 과정에서 고관절 골절까지 겪게 되셨습니다. 이후에는 거동이 불편해져 심리적으로도 위축되셨지요. 이 사례는 단백질 부족이 뼈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단백질을 어떻게 섭취하는 게 좋을까요? 육류, 생선, 달걀, 두부, 콩, 우유 등 다양한 음식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흡수율이 높고 식물성 단백질은 지방이 적어 부담이 덜합니다.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학계의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는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칼슘이 소변으로 배출되어 오히려 뼈가 약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반면 최근 연구들은 단백질이 충분해야 칼슘이 뼈에 잘 붙는다고 보고합니다. 아직 정답은 명확하지 않지만 공통된 결론은 하나입니다. 적정량의 단백질은 뼈 건강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노년층에게 권장되는 단백질 섭취량은 체중 1kg당 약 1g입니다. 예를 들어 60kg이면 하루 60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달걀 1개에 약 6g, 두부 한 모에 약 20g 정도가 들어있으니
일상 식단에서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에게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단백질은 뼈의 철근입니다. 철근이 없으면 콘크리트만으로는 건물이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칼슘만 채워서는 뼈가 튼튼해질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단백질과 더불어 뼈를 강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기둥, 바로 운동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어떤 운동이 뼈를 지탱하고 노년기에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운동은 뼈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골다공증을 예방하려면 약이나 보충제를 먼저 떠올리지만 사실 뼈는 움직일 때 강해집니다. 뼈는 자극을 받아야 새로운 뼈세포가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서 밀도가 유지되거나 높아집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운동은 걷기입니다. 걷기는 체중이 뼈에 직접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뼈를 단단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 30분 정도 꾸준히 걷는 것만으로도 골밀도 저하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특히 햇볕을 쬐며 걷는다면 비타민 D 합성 효과까지 얻을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다음으로는 가벼운 근력 운동입니다. 예를 들어 물병을 아령처럼 들어 올리거나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스쿼트 동작은 노년층에게도 안전하면서 뼈와 근육을 동시에 강화합니다. 근육이 강해지면 낙상 위험도 줄어들고 골절 예방에도 직결됩니다. 또 한 가지 추천하는 것은 균형 운동입니다. 태극권, 요가, 기공 같은 동작은 뼈에 큰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도 균형 감각을 높여 넘어짐을 예방합니다. 실제로 중국과 일본의 연구에서는 태극권을 꾸준히 한 노인들의 골절 발생률이 현저히 낮았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골절 위험을 높입니다. 예를 들어 무거운 역기를 들거나 갑작스러운 격렬한 운동은 뼈에 과도한 압력을 가해 손상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여전히 논의 중인 부분은 얼마나 강한 운동이 가장 효과적인가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꾸준한 가벼운 운동이 무리한 고강도 운동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점입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운동은 젊을 때처럼 오래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짧게, 자주, 꾸준히 하는 것이 뼈를 지키는 길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습관이 쌓이면 뼈는 그 자극을 기억합니다. 한 환자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4세 여성 환자분은 10년 넘게 매일 아침 20분씩 동네를 걸으셨습니다. 특별한 보충제를 챙겨 드신 것도 아니고 큰 운동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연령대 다른 분들에 비해 골밀도가 훨씬 좋았고 실제로 낙상 경험도 거의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늘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운동은 약속처럼 지켜야 하는 거예요. 나 자신과의 약속이죠. 이처럼 운동은 단순히 뼈를 지키는 것을 넘어 삶의 활력을 유지하게 만듭니다. 이제 우리는 의학이 권하는 골다공증 예방 전략을 더 깊이 살펴볼 차례입니다. 단순히 생활 습관만이 아니라 병원에서 어떤 검사를 받고 어떤 치료 방법이 있는지를 알아야 조기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의학이 말하는 골다공증 예방 전략은 단순히 우유 많이 드세요라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병원에서는 조기에 뼈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치료를 통해 골절 위험을 줄이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검사는 골밀도 검사 DXA입니다. 엉덩이 뼈와 척추의 밀도를 측정해 뼈가 얼마나 단단한지 수치로 보여줍니다. 검사 시간은 10분 남짓, 통증도 없고 간단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증상이 생기기 전에는 이런 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환자분들의 대부분은 골절 후에야 처음 골밀도 검사를 경험하셨습니다. 이미 늦은 셈이지요. 의학적으로는 65세 이상, 여성 70세 이상, 남성은 최소 한 번 골밀도 검사를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가족력이 있거나 체중이 지나치게 적거나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더 일찍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나는 특별히 아픈 데 없으니 괜찮다며 병원을 찾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골다공증이 확인되면 의사는 생활습관 개선과 함께 약물 치료를 권합니다. 여기에는 뼈의 파괴를 억제하는 약, 뼈 생성을 촉진하는 약, 그리고 호르몬 보충요법 등이 있습니다. 약물 치료에 대해선 학계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장기간 복용 시 부작용 가능성이 보고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뼈가 매우 약한 상태라면 약물은 골절을 막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별 상황에 맞춘 치료 계획입니다. 예방 전략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낙상 방지입니다. 골다공증 환자에게 골절은 대개 넘어짐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집안 환경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치료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미끄러운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어두운 복도에는 조명을 설치하고 자주 쓰는 물건은 허리를 숙이지 않아도 되는 높이에 두는 것. 모두 작은 실천이지만 큰 골절을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병원에 와서 약만 받는다고 뼈가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생활 전체가 치료이고 집안 환경이 곧 예방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조치를 꾸준히 실천하는 환자분들은 골절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정기적인 추적 검사입니다. 한 번 검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 2년에 한 번씩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뼈는 느리게 변하기 때문에 변화를 놓치지 않고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의학적 사실에서 한 발짝 나아가 실제 환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골다공증이 어떻게 삶을 바꾸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어떤 분은 초기 신호를 무시하다가 큰 어려움을 겪었고 또 어떤 분은 제때 대처해 건강한 노후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환자들의 실제 이야기를 들으면 골다공증이 단순히 뼈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를 바꾸는 질환이라는 사실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먼저 67세 여성 환자분의 사례입니다. 평소 허리가 자주 뻐근했지만 운동 부족 때문이겠지라고만 생각하며 파스와 찜질로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단순히 의자에서 일어나려다가 허리뼈가 주저앉는 압박 골절을 겪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혼자 외출하기 힘들어지고 집안일도 어렵게 되었으며 심리적으로도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결국 우울증까지 겹쳐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건 초기 신호를 무시하면 작은 불편이 큰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70세 남성 환자분은 아내의 권유로 정기 검진을 받다가 우연히 골밀도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뼈가 이미 많이 약해져 있었던 겁니다. 다행히 이분은 조기 발견 덕분에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30분 걷기, 단백질 보충, 햇볕 쬐기, 집안 환경 정리 등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3년 후 다시 검사했을 때 골밀도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큰 골절 없이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이분은 늘 말씀하십니다. 골다공증은 무서운 병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병이구나. 흥미로운 점은 두 환자 모두 같은 나이대였고 증상도 비슷하게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차이는 언제 깨달았느냐에 있었습니다. 하나는 신호를 무시했고 다른 하나는 미리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학계에서도 여전히 논의되는 주제 중 하나는 골다공증은 어느 시점에서부터 치료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는가? 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치료와 관리가 시작되면 효과가 뚜렷하지만 이미 골절이 생긴 후에는 회복이 더디고 제한적이라는데 대부분 의견이 모입니다. 이 때문에 조기 발견과 예방의 중요성이 아무리 강조돼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교훈은 단순합니다. 골다공증은 피할 수 없는 나이의 변화이지만 대처 방법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신호를 놓치면 삶이 크게 제한되지만 제때 대응하면 건강하고 자유로운 노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나눌 차례입니다. 골다공증은 운명이 아니며 작은 습관의 변화와 꾸준한 실천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장에서 당신의 노후를 지켜줄 따뜻한 마무리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긴 여정을 함께 걸어온 끝에서 다시 한번 마음을 가라앉히고 뼈 건강에 대해 돌아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허리의 뻐근함, 무릎의 시큰거림 같은 작은 신호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 삶을 지탱하는 기둥, 바로 뼈가 서서히 약해지고 있다는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골다공증은 조용히 다가옵니다.
통증도 드라마틱한 증상도 없이 마치 그림자처럼 스며듭니다. 그래서 놓치기 쉽고 뒤늦게 깨닫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환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인 사람은 건강한 노후를 지켰고 무심코 지나친 사람은 불평과 제약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완벽한 대비가 아닙니다. 거창한 계획이나 대단한 결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뼈 건강은 작은 습관의 꾸준함에서 지켜집니다. 매일 20분 걷기, 햇볕 아래에서 손등을 내밀어 보기, 식탁에 두부와 생선을 조금 더 올리기, 커피를 한 잔 줄이는 것, 집안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놓는 것. 이 사소한 행동들이 모여 뼈를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자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뼈는 당신의 자유를 지켜주는 열쇠입니다. 스스로 걸어 나가고 손주와 손을 잡고 산책하며 혼자 힘으로 의자에 앉았다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이 단순한 자유가야말로 노후의 행복을 결정짓습니다. 뼈를 지킨다는 건 곧 당신의 독립성과 삶의 품위를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느끼는 불편이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뼈가 보내는 작은 SOS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확인하고 지금 바로 바꿔야 합니다. 아마도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이 나이에 뭘 바꾼다고 달라질까? 그러나 수많은 환자들이 보여주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한 순간이 사실은 가장 빠른 순간이었다는 것을요. 단 하루라도 일찍 시작하면 내년의 뼈는 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뜻한 햇볕 아래에서 걷는 당신을 떠올려 보세요. 힘차게 계단을 오르고 손주와 웃으며 뛰노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오늘의 작은 선택으로 충분히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